안녕하세요. 책방 고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소설을 처음 쓰는 사람이 처음 테마로 하는 것은 보통 자신의 성장 내력과 실현 등이다. 따라서 작가의 처녀작은 자서전 성격을 띨 때가 많다. 즉, 작가의 자전소설은 고백론적 자기주장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왜 이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 문제를 고백하고 싶어 할까요?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도 비밀을 터놓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3가지 고백. 고백이란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카드.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이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바빠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인간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을 이용할 때 정도이다. 건강이 나빠지고 처지가 어려워졌는데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서운함과 고독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게다가 무언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고독감은 훨씬 더 커진다. 그 비밀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비밀을 순순히 털어놓는 것을 보면 고백이란 지긋지긋한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카드인 것 같다. 비밀을 다 털어놓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기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연결시켜서 지긋지긋하고 냉엄한 고독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루소는 많은 저서를 통하여 젊어서 명성을 얻어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개성이 너무 강하고 사교계를 잘 몰라 귀족 계급으로부터 배척받아 사교계에서 쫓겨나게 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는 그런 불행한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 고백론을 써서 사회에 대한 가교로 삼으려 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일에 정신 팔려 다른 사람에게는 잘 신경 쓰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 그 사람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어 정신적인 유대감이 생긴다. 불행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몰이해나 무관심에 고민하게 되어 먼저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으면 동정심이 일어 상대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여 동정심이 많을 듯한 사람을 보면 곧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자기 변호의 고백. 루소는 그의 고백론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아마 앞으로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한 인간을 적나라하게 밝힘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말로 시작했다. 확실히 그때까지 그런 책을 쓴 사람은 없었다. 자신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꾸며 보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완전히 드러내놓았다. 그는 그 책에서 소년 시절의 도둑질한 일과 유부녀와의 관계 등을 깡그리 밝혔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였다. 자기 내면을 열어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마음도 열게 하여 서로 친밀감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서로 자기 계시에 의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서 우정이 싹틀 수 있다. 인상을 더욱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데도 그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변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부정이나 과오를 밝힘으로써 다른 것 때문에 비난이나 공격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노골적인 고백은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을 경우에 연막일 수도 있다. 부정한 행위의 고백은 어째서 그런 부정을 저질렀는가를 반문함으로써 자신을 변명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고백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주지 않는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받음으로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밝힘으로써 더 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 루소도 고백론에서 노골적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배후에는 자기 변호의 저희가 숨겨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고백은 자기 변호이다. 자기를 변호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고백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호신을 위한 고백.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느냐, 자기가 넘어지느냐 하는 생존 경쟁에서 이웃에도, 직장에도, 친구 사이에도 경쟁자는 있게 마련이다. 경쟁자와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하지만 경쟁 상대가 아닌 사람에게 경쟁 상대로 보여 손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적대시되는 것을 피하고 질투나 반감에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한 고백도 있다. 고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여주어 상대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게 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경쟁의식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약한 사람은 이런 수법을 자주 써서 강자로부터 자기를 지킨다. 이쪽에서 자기의 모자람을 먼저 고백하면 상대는 기분이 누그러지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안심감에서 경쟁을 피한다. 지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이면 상대는 안심하여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린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내어 빈정대기를 좋아한다.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자기의 약점을 밝히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밝혀내려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 책방 손님들, 오늘은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도 비밀을 터놓는 진짜 이유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고백은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호신을 위해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고백. 고백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변호였으며 사람이 고픈 사람들의 최후의 카드였다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책방 고양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